이때 반이스라엘 세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핵심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손에 총을 들고 있네. 네. 이 혁명 수비대는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팔라비 정권에 충성을 바치던 군부 세력을 믿지 못해서 만든 일종의 혁명 친위대입니다. 약 21만 명의 병력이 있고요. 육해 공군, 민병대, 특수부대까지 해서 이란의 38만 정규군보다 병력은 작지만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혁명수비대는요, 이란의 정규군이 갖지 못한 특별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지휘 통제권입니다. 미사일? 네, 맞습니다. 게다가 혁명수비대는요, 군부뿐만 아니라 은행, 건설회사, 공항, 호텔, 병원 등 이란 경제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이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요, 회계장부도 제출하지 않아서 이란 내에서는요, 정부 위의 정부로 통하고 있을 정도죠. 은행일까지 해? 근데 태상호 교수님, 이 혁명수비대 위상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높을 수가 있죠?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역대 이란 대통령들 대부분은 혁명수비대 출신이에요. 아하. 그리고 지금 최고 지도자도 혁명수비대 출신입니다. 아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려면 그들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된다. 2024년 이란 국방 예산을 보면 70%가 혁명수비대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신 무기 그리고 중요한 임무는 혁명수비대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정예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뭐지? 바로 고두스군입니다. 고두수군?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고두스인데요. 그러니까 고두스군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해외 공작 부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두스군은 해외의 친이란 무장 조직이나 정부군에게 자금이나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하거나 군사 지휘를 담당하죠. 이렇게 고두스군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일종의 대리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중동 지역 내 반이스라엘 세력 구축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고두스군을 비롯해서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세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있지요. 뭐죠?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인접한 나라, 레바논 남쪽에 위치한 작은 이란이라고 불리는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요, 알라의 당이라는 뜻이에요. 꾸란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란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훈련이 헤즈볼라는 이슬람 강경파 종교 조직이자 정당이자 군대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합법적인 정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나 미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정원 기자님, 헤즈볼라가 왜 작은 이란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마 저희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란은 저 멀리 안쪽에 있는데 그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뭐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위협적이겠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죠. 상당히 위협적이죠. 가깝네. 그러니까 이런 헤즈볼라가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2006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전쟁 때문인데요.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맞닿는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죽이고 2명을 인질로 잡아서 34일간 양측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헤즈볼라가 쏜 로켓이 3,970개, 이게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고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가 무려 16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국제 언론사들이 중계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뭐죠? 왜죠? 당시 이스라엘 민간인 약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군인이 120명이 죽었는데요. 레바논 사망자는 물론 이스라엘 사망자보다 8배나 더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망자는요. 대다수가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레바논 사망자는 대다수가 민간인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군은요. 납치된 군인들을 구하지도 못했고 헤즈볼라 소탕에도 실패하고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제적 오명까지 쓰고 어쩔 수 없이 레바논에서 철수를 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니까 한낱 게릴라군에 불과한다고 생각했던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이슬람 저항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세에 힘입어서 당시 레바논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 여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은 무당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대리전을 벌이며 압박해 갑니다. 이란은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부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거기다 이라크까지 친선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를 시아 초승달이라고 부릅니다. 사방이 저긴데? 그러니까. 우선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정령에 대해서 무력 저항을 하고 있고요.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요, 이란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반이스라엘 반미 정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긴밀히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이란에게 이 시아 초승달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비공식적인 친이란 군사 정치 동맹을 원하는 때에 이란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정은 기자님, 그럼 시아 초승달을 본 주변 국가들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나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국왕이 이 시아 초승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동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초승달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아주 경계를 하죠. 특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연합 같은 아랍 국가들도 굉장히 내심으로는 경계를 해요. 이란이 커지는 거를.